빨래집의 비밀, 프롤로그 물에 담긴 인생.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은 마을 빨래터에는 한 노인의 손이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손등에는 검버섯이 군데군데 박혀 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관절염으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76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손. 그 손의 주인, 춘자 할머니는 오늘도 묵묵히 남의 옷을 빨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옷만 빨았어요. 춘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흐르는 물처럼. 그 옷주인들은 이름만 불러도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었죠. 의사 선생님, 변호사님, 사장님들. 난 그 사람들의 옷에서 풍기는 향수 냄새, 고급 원단의 촉감을 손끝으로만 느꼈습니다. 내 옷은 늘 빨래 비누 냄새만 났으니까요. 춘자 할머니의 삶은 물과 함께였습니다. 차가운 겨울물에도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에도 그녀의 손은 늘 누군가의 때를 벗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에 묻은 깊은 상처는 아무도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장 버려진 여자. 30년 전 춘자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 박진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아들 현수는 초등학교 3학년의 명랑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작은 아파트는 낡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춘자는 매일 아침 남편과 아들을 위해 밥을 짓고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현수는 엄마가 싸준 김밥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엄마, 오늘 김밥 안 싸줘. 그래. 엄마가 새벽부터 싸놨어. 친구들한테도 하나씩 나눠줘. 엄마 최고. 그들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그날 아침까지는요. 여보, 나 사업 한번 해보려고. 어느 날 저녁, 남편은 퇴근 후 소주 한 잔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춘자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좋은 기회가 있어. 친구가 소개해준 건데. 확실하대. 우리도 이제 좀 살아보자고. 그래요. 여보,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난 당신을 믿어요. 그게 실수였습니다. 아니,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가장 큰 실수가 되기도 하니까요. 남편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모든 돈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통장은 텅 비어 있었고 집에는 빚쟁이들의 독촉장만 쌓여갔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갔어? 10살 현수는 매일 밤 물었습니다. 춘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니까요. 출장 가셨어. 금방 오실 거야.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춘자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춘자와 현수는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첫날 밤, 춘자는 현수를 재우고 혼자 방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렸습니다. 새는 지붕 사이로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춘자는 대야를 받쳐 놓았습니다. 엄마, 저기서 물 떨어지는 소리 안 나? 응. 괜찮아. 빗소리가 자장가 같지 않니? 춘자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식당일, 청소일,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낮에는 사무실 청소를, 밤에는 빨래를 받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빨래를 하다가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깨어보니 손이 물에 불어 있었고 옆에서 현수가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자요. 내가 할게.
아니야. 엄마가 할게. 넌 학교 가야지. 하지만 수입은 늘 빠듯했고 현수에게 제대로 된 끼니조차 챙겨주기 어려웠습니다. 엄마는 아빠처럼 무능해. 중학생이 된 현수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렸던 모양입니다. 아빠 도망가네. 빚쟁이 집 아들. 그 말들이 현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미안해. 현수야. 엄마가 더 잘할게. 잘하긴 뭘 잘해. 엄마는 빨래나 하잖아. 우리 반 애들 엄마는 다 직장 다니는데 우리 엄마는 남의 집 빨래나 하고. 그 말에 춘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수야. 엄마는 나 친구들이 놀려요. 빨래집 아들이래요. 학교 오는 길에 엄마가 빨래 널고 있는 거 봤대요.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현수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춘자는 그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뭐라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자신은 정말 남의 집 빨래나 하는 가난한 여자였으니까요. 두 번째 이별. 현수가 20살이 되던 해 집에는 편지 한 통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 부끄럽습니다. 엄마 아들로 사는 게 너무 창피합니다. 나도 아빠처럼 도망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혼자서라도 성공해서 꼭 엄마를 찾으러 오겠습니다. 나중에 이 돈으로 꼭 찾으러 갈게요. 편지 안에는 찢어진 통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춘자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숨겨놓았던 비자금 계좌가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 통장 번호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수도 떠났습니다. 연락도 없이. 그렇게 춘자는 그날 밤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눈물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빨래는 밀려왔고 춘자는 또다시 물에 손을 담가야 했습니다. 세장 30년의 시간, 세월은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물들고 겨울이 얼어붙기를 30번. 춘자는 이제 76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빨래터로 나갑니다. 겨울에는 얼음을 깨고 물을 데워야 했고 여름에는 더위에 정신이 혼미했지만 그녀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게 그녀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자를 빨래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본명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마을의 풍경 같은 존재였습니다. 언제나 빨래터에 있고 언제나 누군가의 옷을 빨고 언제나 말이 없는 할머니. 춘자 씨, 오늘은 빨래 좀 적어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봐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빨래를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요즘은 세탁기도 좋아져서 저 같은 사람 필요 없는 세상이에요. 무슨 말씀을. 춘자 씨 손길이 최고인데 세탁기랑은 비교도 안 되죠. 그런 위로가 춘자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춘자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작은 단칸방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가끔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나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웃고 떠들고 서로를 안아주는 모습. 그럴 때마다 춘자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가슴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벽에는
현수의 초등학교 졸업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아들의 사진. 춘자는 매일 밤 그 사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현수야, 어디서든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엄마는 그것만 바란다. 현수는 어디서 뭐 하고 살까? 가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키워주지 못한 건 자신의 잘못이라고. 내장 그 이름.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래된 공터에 큰 건물이 들어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춘자 씨, 들었어요? 저기 고급 요양 빌라 들어온대요.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던데. 요양 빌라요? 네. 한 달에 수백만 원 한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생 벌어도 한 달 못 있을 곳이래요. 춘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세계의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몇 달 후 건물이 완성되고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였습니다. 춘자도 빨래를 들고 가다가 잠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건물 앞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스카이 레지던스 프리미엄 실버타운의 새로운 기준.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대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박현수. 춘자의 손에서 빨래 보따리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박현수. 설마.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근처 벤치에 앉아야 했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 만에 아들의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아니, 이름을 보는 것입니다. 살아있구나. 우리 현수가 살아있어. 춘자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기쁜 눈물인지 슬픈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건물 입구에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그를 둘러쌌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춘자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30년이 지났어도 아들의 얼굴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현수였습니다. 그녀의 아들. 대표님, 이렇게 큰 사업을 성공시키신 비결이 뭔가요? 노력과 운이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 현수는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춘자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시에 슬펐습니다. 대표님, 어머님께 한마디 하신다면요? 기자의 질문에 현수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춘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돌아가셨다. 현수는 어머니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쌍하게. 어머니, 일찍 여의셨대. 힘들게 성공하셨나 봐. 춘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30년 동안 울 만큼 울었으니까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구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아들에게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 자신이 미안했습니다. 그녀는 빨래 보따리를 다시 들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들은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76세의 구부정한 빨래 할머니는 30년 전에 그 어머니와 너무 달라 보였을 테니까요. 5장 운명의 빨래. 일주일 후 춘자의 작은 방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춘자 씨, 계세요? 문을 열자 마을 이장이 서 있었습니다. 이장님, 무슨 일이세요? 춘자 씨, 좋은 소식이에요.
저 새로 생긴 스카이 레지던스에서 세탁 일을 맡아줄 사람을 찾는데요. 제가 춘자 씨를 추천했어요. 일당도 좋고 정기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춘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건물에서 일한다는 것.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어차피 자신을 몰라봤고 일은 필요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다음 날부터 춘자는 스카이 레지던스의 세탁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침구, 타올, 옷가지들 모두 비싼 원단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현수의 옷도 있었습니다. 박현수. 이름표가 박힌 셔츠를 만질 때마다 춘자의 손은 떨렸습니다.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 하지만 그 아들은 어머니가 죽었다고 세상에 말했다는 것. 잘 컸구나. 춘자는 아들의 셔츠를 정성스럽게 빨았습니다. 마치 30년 전 어린 현수의 교복을 빨던 것처럼. 어느 날 현수의 양복 재킷을 빨다가 춘자는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종이 한 장, 낡고 누렇게 파랜 종이. 조심스럽게 펼쳐본 춘자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현수가 집을 떠나던 날 남긴 그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나 부끄럽습니다. 나중에 이 돈으로 꼭 찾으러 갈게요. 편지 안에는 여전히 그 통장 사본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남편 박진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수는 이 편지를 3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6장, 진실의 무게. 춘자는 용기를 냈습니다. 다음 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이 계좌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창구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는 사망자 미수금 계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금주 박진수 씨는 10년 전에 사망하셨고 현재 상속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상속인이 누군가요? 배우자 박춘자 씨와 아들 박현수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현수 씨가 배우자는 사망했다고 신고하셔서 현재 단독 상속으로 처리 중입니다. 춘자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현수는 아버지의 비자금을 찾았고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것을 숨겼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되죠? 12억 원입니다. 춘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12억. 남편이 숨겨놓았던 돈. 그 돈으로 현수는 새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서류 발급해 주시겠어요? 제가 박춘자입니다.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한 후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춘자는 그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7장 선택의 기로. 집으로 돌아온 춘자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상속 사기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그 돈의 절반은 자신의 몫이었고 아들은 그것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춘자의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는 그 돈으로 성공했어. 내가 그걸 빼앗으면 모든 게 무너질 거야.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빨래를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려 해도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남의 때만 벗겼지. 정작 내 아들의 더러운 마음은 깨끗하게 해주지 못했구나. 춘자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고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스스로 선택하게 할 것입니다. 8장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 춘자는 방송국에 편지를 썼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시청률은 높지 않았지만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했습니다. 편지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의 실종, 아들의 가출, 그리고 최근 발견한 상속 사기 사실까지. 하지만 춘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벌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아들이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가 어머니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주일 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춘자님, 이야기 잘 읽었습니다. 다음 주 생방송에 나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춘자는 긴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9장 생방송의 밤, 방송 당일,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춘자는 분장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긴장 많이 되시죠? 작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30년을 기다렸는걸요.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에서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앵커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30년 전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들마저 떠나보낸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어머니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춘자의 사진이 떴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 그리고 현재의 사진. 하지만 이 어머니는 아들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나와 주셨습니다. 춘자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춘자는 담담하게, 하지만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의 외로움, 아들을 그리워한 밤들, 그리고 최근 알게 된 진실까지. 어머니, 아드님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앵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춘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수야, 엄마는 내가 성공해서 기뻐. 정말이야. 하지만 엄마가 죽었다고 말하는 그건 너무 아팠어. 엄마는 내가 부끄러운 존재였니? 그 순간 스튜디오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열장 아들의 눈물. 현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현수야. 춘자는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하는 아들. 현수는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가 두 사람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가난한 집 아들로 사는 게 싫었고 엄마가 빨래하는 모습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돈을 찾았을 때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지우고 새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현수야. 하지만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엄마 손이 나오는 꿈, 빨래터에서 일하시는 엄마 모습. 저는 그 꿈에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현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 편지를 30년 동안 가지고 다녔습니다. 매일 읽으면서 언젠가 용기를 내서 엄마를 찾으러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겁쟁이였습니다. 춘자는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어나라. 현수야. 어머니, 빨래는 더러울수록 깨끗이 해야지. 사람 마음도 그래야 하고.
춘자는 가방에서 수건을 꺼내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30년 전 어린 현수가 울 때 그랬던 것처럼 엄마는 내가 성공한 게 자랑스러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야.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양심은 한 번 잃으면 돌아오지 않아. 현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45세 중년이 된 남자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그로부터 몇 달 후 마을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엄마의 손세탁소. 대표 박춘자, 운영이사 박현수. 현수는 스카이 레지던스 대표직을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속받았던 돈의 절반을 어머니에게 드렸고 그 돈으로 춘자는 평생의 꿈이었던 작은 세탁소를 차렸습니다. 엄마, 이 셔츠 좀 봐주세요. 현수는 이제 매주 주말이면 세탁소에 와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현수야, 이렇게 빨면 안 돼. 이 부분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문질러야 해. 알겠습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나란히 빨래를 널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빨래에 반짝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춘자 씨,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요. 고마워요.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합니다. 춘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때론 가장 지독한 얼룩이 가장 따뜻한 사랑으로 지워진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평범했지만 이제는 행복했습니다. 30년의 기다림, 30년의 외로움, 30년의 눈물, 그 모든 것이 마침내 하나의 포옹으로, 하나의 미소로, 하나의 새로운 시작으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빨래터의 물처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끝.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세제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상처도, 아무리 깊은 오해도 결국엔 그 사랑으로 깨끗해집니다.